안녕하십니까. 국어문화재연구원의 조사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호준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충주지역 고려 성곽과 충주성의 위치 고찰입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두 분의 선생님들이 충주읍성이란 용어를 하시는데, 원래 충주읍성이란 용어는 그러니까 세종실록 이후에 나타나는 그 용칭으로서 고려시대사나 아니면 삼국사기는 충주성이라고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도 지금 충주 지역의 고려 성곽과 대몽항쟁기 충주성의 위치 고찰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문헌 부분을 얘기하셨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제 전공이 역사고고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성곽이랑 건물지를 조사한 지 한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성곽 관련되어 있는 문헌 기본을 하고 역사고고학 현장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부족한 문헌 자료를 대응하는 그런 거를 전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강재광 선생님이 고려 대몽 항쟁기에 관련돼서 윤영익 교수님, 그다음에 강재광 선생님, 그다음에 정요근 선생님, 최종석 선생님 해가지고 저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런 네 분의 박사학위 논문을 참조하고 인용하고, 성곽과 관련된 부분은 그때는 제 의견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의견이 조금 어떻게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대해서를 빌어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차는 충주 지역의 고려 성곽, 그 다음에 여몽전쟁, 대몽전 항쟁기의 충주성에 관련돼 가지고 세 가지 학설 관련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머리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주 지역의 고려 성곽입니다. 충청북도에는 총 228개소의 성곽이 있는데요. 충주시는 13개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빨간 표에 보시면은 충주성이 있는 성곽 중에 삼국시대 성곽이 4개소, 그리고 중세 성곽, 고려부터 조선시까지 축성해서 사용했던 성곽도 4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사용한 성곽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아까 충주의 요충지, 삼국시대의 요충지, 그 다음에 중세 이후의 요충지, 새롭게 성곽의 축성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곽의 입지는 충주읍성을 조선시대 충주읍성을 제외하고는 달천과 남한강 및 그 지리를 통제할 수 있는 곳과 조령과 충주시 마지막제 등의 고갯길을 방어하기 유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한강의 강안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은 지류에 있고 교통로에 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중세 이후 성곽은 고대 성곽보다 더 높은데, 그리고 더 크게 축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연구원의 박한철 선생님이 석사학위 논문 받으면서 충주 지역의 후삼국기의 다중환원 유적을 연구한 사례가 있는데요. 요도천 강안을 중심으로 지금 총 4개가 있고, 청주 지역에도 2개의 다중환원가 있는데요. 이 환원유적과 견학리 유적 입지권을 보면은 요도천 주변에 형성된 넓은 경작지를 지나시는 지리적인 공통점이 있고요. 아까 여기 우리 장준시 이사장님이 얘기했던 숭선사지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도천 이 일대가 고려 전기, 후삼국부터 중요한 충주 지역의 어떤 산업 발전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거를 다중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충주 지역의 철소, 철 생산지가 확인된 유적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걸 확대했을 때 아까 요도천 일대에 있는 다중환원 부분과 일치하고 있는데요. 충주 지역의 96개소의 제철 육지 중 60%에 해당 58개소가 고려시대에 사용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통대 서쪽 대서면 일대에 고려시대 다인철소로 비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계마을 고려시대 야철 유적지수는 제철 3기를 포함해서 추정 공무원지 상기 등 철 생산과 관련된 유가 확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려시대 성곽 관련된 부분 얘기하는데요.
그 장태산성이 있습니다. 뭐 충주에 고향을 두시고 충주에 계신 분들은 이 빨간색 이 부분 맛을 듣는 분은 알 겁니다. 그 남한강과 그 지리는 영도측 합류되는 지역이고요. 요 도로가 지금 충주에서 장원으로 가는 38번 국도고요. 그 옆에 우리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성곽이 확인됐고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만 발굴해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태묘시로 둘레가 약 398m 정도의 내성이 있고 그 아래쪽에 1283 정도의 토성이 있는데 이 토성에서 지금 뒤에서 설명을 할 부분인데요. 이쪽 보시면은 영주목을 대고 중심토를 조성한 순숙 저희는 그 무시수적 토축 성벽이라 그러는데 이런 흔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령산성입니다. 철령산성은 충청대학교 박물관 그다음에 교통대는 백종원 교수님이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보련산 해발 764.2m 정상에 있고요. 둘레가 1,801m 정도 됩니다. 이 성곽의 특징은 삼국시대 성곽이나 그 일반적인 우리나라 성곽은 울퉁 자연적인 그 곡면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는 불가사리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이 그 삼국시대나 후삼국시대의 유물보다 고려시대 후기 유물부터 조선시대 기하 백제편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특이한 구조는 이러한 부분에 성벽을 돌출시켜서 적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용도. 그 다음에 성벽이 보시면 남산성이나 대림산성이나 장미산성 보시면 성벽보다도 1m, 2m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성벽도 저잡하게 쌓고 성벽을 급하게 쌓느라고 기둥을 세웠던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헌적인 내용은 이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게 지금 대림산성, 충주산성으로 비정될 수 있는 대림산성인데요. 대림산성은 충주의 진산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요. 둘레가 4,906제곱미터가 됩니다. 미터가 됩니다. 지금 그 삼국사기에 문무왕 13년 9월에 그 국원성을 축조했다. 그 다음에 그 지리에 보면은 국원성의 둘레가 2,592보, 1.8m를 기준으로 해서 1보를 했을 때 약 5km 이전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개연성도 있는데 저는 고려 성곽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 성곽의 특징 저는 이게 대림산성 봉수대를 조사했었고요. 그 다음에 대림산성 이 서문지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확인된 부분들이 성벽을 추정했던 바깥으로 이렇게 용도들이 아까 철룡산성에 봤던 용도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도 용도 부분을 확인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쪽 성벽을 보시면은 아까 철룡산성에서 봤던 성벽들처럼 높이가 2m지 않은데 기둥 후문을 올렸던 부분. 요거는 그 통일신라 때 축성되어 있는 성벽 위에다가 기둥을 올려서 보강했던 성벽 흔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김윤호가 충주산성 방어별과 왔을 때 축성했을 개연성도 있는데 발굴 조사가 진행되지 부분이 너무 비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충주성, 충주읍성, 지금 혼용되고 많이 쓰고 충주외성이라는 용어도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요. 지금 조선시대 기록, 세종실록 지리지 이후부터 나오는 기록, 조선시대 내성은 이 부분입니다. 파란색 부분. 둘레 1.2km 정도 있는데, 이 충주읍성 내에서 해발 89.8m 정도 되는 거고요. 높이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읍성을 기준으로 외곽성, 충주외성이라는 용어를 쓰기 하면은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이 이쪽 부분 사직산 구간에서 2011년에 발굴 조사를 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동아세 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한 부분이 있고 2021년 여성문화연구원에서 그 전에 있는 연구 성과와 일제 강점기 때 측량된 도면을 바탕으로 이쪽 계명산 꼭대기에 있는 요망대부터 마지막 지대 영액, 그다음에 충주 남산성을 기준으로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충주석 사식산 구간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했던 사식산 구간인데요. 지금 이게 발굴된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 도면을 보시면은 충주체육관 실내 수영장이 있는 그 북쪽에 있습니다. 발굴된 범위를 보시면은 지금 이쪽 부분이
그 성벽을 전체적으로 노출한 부분이고 그 탐색 트렌치를 한 부분이고 이 파란색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고려시대 충주성의 성벽이 지나가는 노출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 있는 성벽을 보시면은 아까 그 장태산성에서는 이런 돌멩이가 없이 성벽을 쌓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성벽을 연구했을 때 기단 석축형 토축 성벽이라 그러거든요. 성벽을 쌓았을 때 여기다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돌을 깔는 건데 이러한 수축법은 9세기 이후부터 고려시대 전기 때 사용된 축성 기법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 빨간색 이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 마우스가 제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요. 이 빨간색 이 부분이 이 돌 있는 부분인데 이런 돌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9세기 이후 통일신라부터 고려 전기 때 축성하는 토성의 축성의 일반적인 축성 방법을 보이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부분입니다. 옆에 있는 부분 보시면은 성벽을 쌓기 위해서 돌이 두 열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고려시대 때 토성을 축조하기 위한 그 기저성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간격이 최대 대모항쟁기 때 관련된 성곽에서는 4에서 4.5m의 간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까 그 보셨던 부분, 이 부분이 그 광화중성의 중심토를 축성할 수 있는 부분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 항파들이 외성에서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성벽 밑에 흙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돌을 많이 깔았는데 이 축종 강화중성 제주 항파들이 모습이고요. 이 부분이 그 호암동 유적 2014년도에서 호암동 유적에서 발굴했던 모습인데 여기서 일본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건물지에 그 기둥이 서 있는 모습을 일하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서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있던 강화중성 그다음 제주도 항파들이 대모항쟁기에 관련된 축성되어 있는 그 성벽들의 모습과 규모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2014년도 충주성 호암동 유적 아까 일하시는 분들이 서 있던 그 사진들 보시면요. 성벽 토성에 치성을 붙이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치성을 일격격을 하긴 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기저성렬을 놓고 간격이 약 4m 정도 있고요. 그다음 치성을 덧붙이고 있고 치성 밑에서 나온 것은 고려 중기 이후의 기와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고려 대모항쟁기 때 축성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충주성이 그러니까 충주 외성 고려시대 충주성 충주 외성의 축조 시기는 축정 시기에 대해서 명확히는 없지만 아까 보셨던 사식상 구간에서는 고려 전기에 축성될 개연성, 그 다음에 아까 그 대모항쟁기에 축성했던 성곽들의 모습을 보면은 대모항쟁기에도 축성될 개연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2021년도에 충주 외성이라는 했던 부분입니다. 그 노란색이 아까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사식상 구간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호암동 유적했던 부분이고요. 일제 강점기 때 그 충주 읍성에 관련돼서 측량하면서 읍성에 대한 모습을 표현했을 때 여기까지가 확인되고 있었고 저도 어제까지 알림동 성당 요 부분도 한번 가봤고요. 요 부분도 가봤는데 도심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토성의 흔적은 지금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호암동 토성을 중심으로 충주산성 마지막제 계명사 정상부를 잇는 이 부분인데요. 뭐 충주산성이 아까도 그 월악산, 그 다음에 동학성, 그 다음에 고려 대모항쟁기 때 충주산성 안양가 개연성을 얘기하시는데 성곽의 축성수법은 뭐 삼국시대는 건 알고 있는데 성 내에서 발굴조사를 네 차례 했는데 고려시대 유물이 안 나옵니다. 그 말은즉슨 통일신라 이후에 충주산성은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모항쟁기 때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도 사람들이 올라서 살았으면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충주산성에 대해서는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이게 뭐지? 예, 지금 제천 덕주산성을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충주랑 제천을 나누는 권역인데 이 권역상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충주 읍성이 있고 대림산성이 있고 월악산, 월악신사로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에 제천시 의뢰를 받아서 제천 월강사지 종합정비계획 그리고
그 전에는 사자 빈신사지 관련돼서 학술대를 같이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 월악산성이 있는 이 위치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자 빈신사지, 월강사지, 덕주사, 그리고 이 빨간색, 죄송합니다. 이 빨간색 점이 대림령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이쪽 미륵리사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경에서는 문경세제, 대월령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주산성은 고려 통일신라 이후부터 새롭게 개척된 계림령에 대한 부분을 감싸고 있는 게 덕주산성입니다. 성곽의 구조는 이쪽 상성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둘러싼 중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성이 있고, 이쪽 전체를 두르고 있는 제4성곽이 있습니다. 둘레는 약 15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월악산은 지금 아까 그 대몽항쟁기 관련된 문헌 1253년 이후에 6차 치기 때 주성이 도륙당할 때 그때 월악사라고 되는 부분은 송계면 사무소에 있는 송계초등학교에 그게 월악사라고 되어 있는데 월악신사로 올라갔다 했을 때 국립공원 가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주에서 비했을 때 아까 충주북성이 때 해발고가 89m였는데 이 월악산 꼭대기가 960m면 엄청나게 높은 곳을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영몽정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왼쪽 이 도면이 그 정영훈 선생님의 그 고려시대 역도망을 한 건데 그 1차, 2차, 3차, 4차, 6차의 전쟁을 보시면은 이 영로망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그 길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나뭇가지 뻗듯이 그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아까 그 동계, 이저 함경도 쪽에서 서해안을 따라서 이 강릉 쪽에 오는 부분도 있어서 전 국토가 유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몽전쟁이 충주 지역의 전환과 충주성을 얘기했을 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5차 전쟁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은 양산성 8월 15일, 8월 27일 동주, 철원 지역에 있는 동주 산성을 함락했는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 동주 지역 태봉국의 태봉도성 관련돼 가지고 남쪽 방어 체계를 하면서 어떻게 이 동주 산성 위치가 어딘가에 대해서 알아보려 했는데요. 그 동주 산성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두 군데가 있는데 한쪽은 저 철원에서 동쪽에 있는 성산성이라는 부분인데 둘레가 1km도 안 돼 있는데 거기서는 아직 뭐 군사적인 거 발굴 조사가 안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고려시대 유물이 거의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궁예가 사살됐다 있는 그 부분에서는 험산대, 그러니까 악산에다가 성벽을 아까 철룡산성처럼 높이 1m도 안 되는 담장처럼 쌓은 성벽들이 있는데 그쪽 군사적인 조사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충천을 갑니다. 춘천 봉이산성으로 비정되는 춘주성을 가고요. 10월살에 양근성, 그 다음에 원주, 충주에 있는 북쪽에 있는 원주로 가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정지린이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10월 9일 철룡산성, 아까 황녀혈감이기 때문에 여주 사람들이 남한강을 넘어서 이제 충주 지역으로 피신 온 것 같고요. 항복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충주성을 포위 집중 공격했습니다. 6차 전쟁 다시 한번 또 정리해드리면요. 1차와 2차 전쟁은 저희가 그 충주에서는 격퇴를 해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5번,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쪽 5번을 한번 보시면은 그전엔 충청도 순문사라는 그 벼슬직이 있는데 갑자기 그 김윤우 전쟁 이후 6-2차 전쟁 이후 고정 42년 10월 이후까지는 충주를 오고 있는 몽골은 모든 걸 격퇴했는데 갑자기 명칭이 충주도 순문사 한치가 아산 일대 바닷가 섬에서 배 구축으로 몽골군을 공격하다가 어떻게 보면 한치는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충주도 순문사 한치란 이 사람이 갑자기 충주도라는 이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도 입보에 관련된 과정 속에서 충주에 있는 모든 군사할 수 있는 주요 병력들이 해도 입보를 하는 과정 아니면은 충주에 피난왔던 사람들을 해도로 보내는 과정 속에서 그 공격을 실패하면서 그 주력군들이 다 죽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그러면서 6-3차 정쟁 때 충주 주성이 도력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충주 상상도 공격을 당하고 이게 관리한 노약자가 아까 그 덕주산성
계림령을 맡고 있는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덕주산성이 있는 월악신사로 올라간다는 그런 기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지금 아까 그 두 분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을 좀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충주읍성이란 얘기를 뭐 충주성이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성벽에서는 대모항쟁기 관련되어 있는 강화 중성, 제주도 항파들이 충주읍성에서만 이런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읍성에서도 전투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1차, 2차 침입기 때 성벽이 그런 성벽이 축조된 것보다는 그 이후 5차, 6차의 전쟁 과정에서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부분이 지금 월악신사로 올라간 이 월악산 덕주산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월악산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박달련, 제천으로 넘어가는 우리 그 일대에 있는 몽병을 저결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진을 이렇게 애니메이션 기능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 함락당한 양평 양근성의 모습인데요. 양평에서는 이런 그 평지에는 현관상이 없는데 갑자기 높은 산성에다가 이렇게 성벽 바깥에다가 이렇게 용도 부분들이 돌출되게 불가사리에 준하는 철령산성이 그런 모습들을 축적하고 있고, 이거는 삼국시대나 통일시대에 축성했던 성곽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축성했던 성곽들이고, 성벽의 높이도 아까 보였던 1m나 1.5m 정도는 담장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성곽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원주에 있는 해미산성, 영원산성, 금두산성이 아까 원주를 공격했으나 원주를 방어해냈고, 그 다음에 그 1292년도인가요? 그 합단적인 침입일 때 원주에서 원충갑이라는 장군이 방어해냅니다. 그때 당시도 세 개의 성곽이 유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대모항쟁이나 그 20년에 뒤에는 합단적인 침입 때 원주 지역을 막을 수 있었던 거는 이 치악산 밑에 세 개의 성곽이 뭉쳐서 세트로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충주도 이 충주읍성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대모항쟁기에 관련되어 있는 축성의 수법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림산성에도 용도와 성벽을 축성했던 철룡산의 모습이 확인됐고 유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주산성의 모습은 그 6차 침입 이후에 확인되는 험산대성, 산이 험하고 산세가 너무 험하고 큰 성, 둘레 8km, 10km 이상 되는 성곽을 축제할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싸우고 버틸 수 없어서 중부 내륙 쪽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 갈 수 있는 성곽이 험산대성, 6-2차 침입 때 피난성으로서 이 덕주산성이 활용된 거 있고, 이런 사례들은 강원 그 도에서도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레 16.4km는 충주 외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일단은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고 한데, 일단 이 둘레 규모가 그 개경성의 둘레가 약 그 23km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고려 도경에서 그 선화봉사 고려 도경에서 송나라 그 어떻게 보면 간첩이 우리나라 개경이 어떻게 됐나 해서 비밀 첩보 문서가 고려 도경인데요. 거기서 군사 3만 명이 그 개성을 방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주연군을 그 기록을 해보면 1118명입니다. 그런데 염원전쟁기 충주성을 방어한 병력들이 충주목 및 그 주변의 주연군, 피난 왔던 피난민들, 아까 우리 장주식 원장님 말씀했던 지역의 사찰 승군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16.4km인데 도상거리가 16.4km인데 지형을 따지니까 거의 21km가 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거를 한꺼번에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이 마지막 제 영액 부분입니다. 마지막 제 영액 부분은 영액, 영애로 읽고요. 액은 또 액으로도 쓰는데, 그 고객길에는 주요 차단성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영액에 대한 기록이 그 조선 후기 숙정 때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액에 대한 부분이 삼국시대에서
축성된 거보다는 좀 조선시대 개념이 있는데 저희가 역사국어를 하기 때문에 이건 또 발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축성식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죄송합니다. 이 마우스 이쪽 부분에 이 부분에 그 김윤호 장군과 허궁영을 기르는 승첩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 하는데요. 그 여몽정기 승첩지에 관련된 검토입니다. 과연 충주성에서 전투를 했을까? 김윤호가 대림산성에서 전투를 했을까? 아까 1253년대에 승첩했던 부분은 충주읍성과 충주산성을 둘 다 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그 구문어장군에서는 그 조선시대 읍성 내에 있는 청령원 그 남쪽에 있는 실록각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발굴 조사를 하고 있고요. 뭐 세존실록 지리조에는 사고가 객사 서쪽에 있고 몇십 년 안 돼가지고 신증 동국 여승내는 실록각이 객관 동남쪽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발굴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직경이 2.5m 되는 대형 건물지가 조사 지역 1700제곱미터에 가득 차게 나와 있고요. 출토된 유물을 보시면은 관자명기와 그 다음에 귀목문, 그러니까 고려시대 관청이나 왕실에 써 있는 귀목문 그 막사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양전 이게 54cm에 30자는 대형 그 서조문 모양이 새겨진 전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연화문과 김영문, 서조문 고급 건축 부재가 있고요. 관점연계는 그 조사적이 고려시대 건물 지을 개연성이 높은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리부 막재는 고려시대 국가 관련 건물에 출토했고 고려시대 건물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지역이 아까 실록각 부지이고 있고요. 아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객사의 기본 배치는 전청이 있고 서이컨이 있고 좌익라이 있고 내사문인데 이 마당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객사에 있을 때 이 마당 이 부분에 있는 건물지가 존재되는 부분에서 지금 올해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조사 혹은 또 내년 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뭐 아까 뭐 계속 죄송하지만 그 충주 외성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뭐 성격이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 위상이나 역사적인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발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고려시대 때 사용된 삼국시대에 축조돼서 고려 조선시대까지 사용된 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발굴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주성 승천에 대한 철저한 고증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김윤호에 대한 승전 전승 기념탑을 조형을 한다면은 지금 마지막 제도 좋겠지만은 여기 청령원 공원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이 일대에 대해서 승첩비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